안녕하세요. 홍혜주 김초아입니다. 오늘 NCS 자기소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또 보니까 더 반가우시죠? 저희 오늘은 자기분석, 직무분석, 기업분석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써야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맨 처음에 해야 하는 게 자기 분석이고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게 나의 직무에 대한 분석이고요. 마지막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기업 분석인데 그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항목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거든요. 근데 기업 분석이 잘 된다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는 이보다 쉽게 쓸 수 없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분석, 직무 분석, 기업 분석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살면서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지, 그리고 내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입학 후부터 나의 직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해봤는지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업 분석, 과연 내가 가야 하는 이 공공기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직무를 맡아서 조금 더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분석입니다.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라는 부분들이겠죠. 첫 번째,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성격이에요. 나의 성격 어떻지? 교우 관계는 좋은가? 나는 긍정적인가? 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치관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도 생각나지 않는다. 친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지? 친구들한테 너 성격 좋잖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럼 나는 조금 성격적으로 밝은 편이구나, 교우관계가 좋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 유추할 수도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 하는가? 만약에 내가 동호회 활동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외향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호회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서 하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혹시 알아요? 취미가 낚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향적이기보다는 내가 조금 내성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도 구분이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뭘까? 또 싫어하는 부분은 뭘까?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기 분석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다들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참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분석하려고 보니까 너무 뻔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애니어그램, MBTI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어찌 보면 저희 교재에도 간단하게 MBTI 활용해서 좀 자기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꼭 MBTI나 이게 아니더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왓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강점, 약점, 그리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기회나 위협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도 조금 분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야 과연 내가 어떤 스토리를 구성해서 무엇을 어필할까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입니다. 사실은요, NCS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직무 분석은 조금 취업준비생들한테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직무기술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이에요? 라는 거겠죠. 어찌 보면 이 직무에서 하는 일을 내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해본 적이 있었나? 라거나 또는 비슷한 일을 인턴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나? 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NCS 사이트가 있겠죠. 나의 전공,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NCS 사이트 통해서 다시 한번 직무기술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선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전공을 졸업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이러이러한 선배가 있다라고 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겠죠. 전화해서 선배
같은 학교 또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요새는 사이트들도 많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취업과 관련된 사이트 가시면 이 직무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다.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분석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공공기관 어렴풋이 알고는 있으세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그러나 이걸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녹여야 하는지를 정말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하실 때 홈페이지를 달달달달 외우세요 라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기관이 어떤 일들을 수행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기업 분석에서 빠지지 않는 건 핵심 가치입니다. 이 핵심 가치라는 거는요, 공공기관마다 비전이나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전이나 미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존재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핵심 가치라는 거는 이 비전이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동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비전이나 미션은 가치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행동해요 라는 게 있고요. 좀 더 친절한 곳에는 이런 것도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인재를 선호해요. 그리고 사업 수행 내역이 있고요. 우리가 이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 내역이나 지금 현재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겠다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알리오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몇 분기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고 어떤 사업들을 수행했는지 전부 다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공개된 정보는 해당 공공기관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알리오나 전자공시 시스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한다면 누구보다 멋지게 나는 이 기업을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인재입니다를 자소서를 통해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더라라는 부분들이겠죠.